오늘은 현실 비판 가사 중에 하나인 임계탄의 본사 첫 번째, 장흥의 지역적 특성과 역대, 과거 대기근을 나열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장흥이 이 작품의 지역적,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임자년과 개축년, 그러니까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일어난 대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기근, 그러니까 홍역을 앓거나 질병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아니면은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논문을 보면은 빙하기 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신 대기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신이 아니고 경신. 이 경신 대기근이 있다면 이거는 임계 대기근이 되겠어요. 신임계라고도 하거든요. 이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백성들에 대한 탐관오리의 학정을 풍자적으로, 이때 풍자는 웃음은 없어요. 비판적으로 그려낸 현재 전하는 최초의 현실 비판 가사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사는 기본적으로 사음보죠. 사음보고 세 덩어리예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격은 거의 없고요. 맨 끝에 3, 5, 4, 3으로 끝나는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본문을 설명하다 보면 알겠지만 몇 개 누락된 글자들이 있어요. 누락된 글자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소위 박사님들께서 채워 넣으신 부분도 있고요. 해석상. 아니면 채워 넣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임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전개 양상은 작가가 직접 보고 들은 참상들을 무엇에 따라, 그렇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래도 임자년부터 개축년까지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요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중간중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감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고발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덕을 쌓은 정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본과 민생의식이 투철하게 투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은 전라도 장흥 지방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흥 지방 그 지역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분분히 있는데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오피셜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일 것이야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임계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고노이나 이런 시절 보았느냐, 이 시절 만난 백성 네오네오 다를소냐, 무죄한 이 백성이 무효히 다 죽거나 이 세상 나온 듯은 삼대흥 만나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백세를 살작시면 도불수비우 보옵고죠. 슬프구나. 자, 화자의 정서, 작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고노이나, 옛날의 노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아, 이런 시절, 끊었지만 이거에 그냥 이런 시절 보았느냐,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 과거에 있었니?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시여, 할머니시여, 과거도 이렇게 참혹한 거 있었습니까?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이에요? 그렇지, 지금 이 임자년부터 그 다음에 개축년까지, 자, 요 시절에 만난 백성들은, 이 시절을 닥친 백성들은, 이 시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나 나나 다를 소냐? 너나 나나 다를 소냐?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 다 같이 비참하다. 죄가 없는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유할 때 유자가 유언, 유산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남기는 말, 남기는 재물 이러듯이 무유니까 남김이 하나도 없이 다 죽거나, 이 세상 나온 뜻은, 이 세상에 태어난 뜻은 삼대흥을 만나거나
삼대흥이라고 하는 건 태평성대 시절이에요. 중국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이건데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거나 태평시대를 만나거나 100세를 살려고 한다면, 오랜 세월을 살려고 한다면 도불습유를 보고자 한다. 도불습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불습유는요.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줍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자, 사람들의 민심이 아주 착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에 뭐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카페 갔을 때 카페 테이블에 뭐 있어도 안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인심이 매우 좋은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인심이 매우 좋은 상태는 왜 일어나느냐? 정치가, 지도자가 잘 할 때, 정치를 잘할 때 인심이 순화하게 된다. 이게 바로 도불습유예요. 자, 근데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죠? 자, 죄가 없는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 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삼대흥이라고 하는 태평성대를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오화예요. 즉, 자, 백성들이 다 죽는 거나 아니면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은 전부 다 뭐? 정치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죠. 정치가 잘 되면 그러면은 그건 태평성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치가 그지 같으면 그러면 이건 세상이 아주 그냥 안 좋은 거죠. 그럼 이 글쓴이는 지금 뭘 했어요? 이런 시절 보았느냐? 자, 지금 살고 있는 백성은 너나 나나 다르겠느냐? 다 똑같아. 어때? 과거에는 이렇게 기근을 만난 적이 없어. 그 말은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태평공곤 무사시를 근의안이 원할 건고, 자, 태평공곤, 태평한 세상, 무사한 세상, 아무 일도 없는 세상을 그 누가 안이 원하겠는가? 다들 원하지. 천지가 생긴 후에 고금 역대를 생각해보니 과거 역사,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쭉 돌이켜보니 치난 흥망 다 바라고 풍흉세를 내리잔들 고적이 눈이 없어 기술할 말이 없거니와 양기맥수 목바시니 일경구수 언제 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스릴 치자예요. 난리를 다스리고 흥하고 망하는 것. 그러니까 난리를 다스리고 흥하고 망하는 것, 그건 뭐야?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쇠퇴하고 나라가 망하고 기타 등등이죠. 이거 다 바라고 풍년과 흉년을 니르잔들, 니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고 한들 고적에 눈이 없어. 고적이라는 것은요, 옛 문화를 알려주는 건물이나 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 나는 무식해.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내가 쓸 말이 없거니와. 양기맥수 못바시니, 양기맥수라고 하는 건요, 보리에 이삭이 둘씩 나는 거. 보리에 이삭이 둘씩 나면 뭐예요? 그렇지, 수확량이 2배는 늘겠죠. 풍년을 못 봤으니 일경구수가 언제인고. 한마디로 뭐예요? 한 줄기 9개의 이삭이 달린 벼. 한마디로 상스러운 징조 만난 적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이런 상스러운 징조, 풍년, 그 다음에 풍요로운 생활, 이거 만난 적이 거의 없단 얘기죠. 태평성대 누구나 다 원하지. 누구나 다 원하지만 나는 이러한 태평성대의 풍요로운 세상,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9년수 지나나나 흉왕세 대리하면 도산에 매온 제욱배을 잡아시니 7년한 이시마나 살년이 대리하면 상림도 육사책에 수천리 대우할까? 자, 요거는요, 두 줄 묶어가지고 대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뭐가 대리하면 뭐뭐이니, 뭐뭐가 대리하면 뭐뭐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9년수라고 하는 건요, 9년 동안 비가 내리는 거예요. 9년 동안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름질하던 시절에 저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나라 때 9년 동안 홍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 났겠죠. 그런데 그때 우왕이 이 치수를 하였다고 그래요. 물을 잘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난리가 나고 자연재해가 있어도 위에서 임금이 제대로 하면 나라가 어때?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도산의 매흔 제우 옥백 자바시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나라인데 이 우왕이 치수를 잘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풍년이 되죠. 나라가 어떻게 돼? 발전하죠.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후국들이 나라들이 뭐예요? 그렇죠. 재물, 옥과 백옥과 옥백이라는 옥백 같은 조곡물을 가지고 바치러 오더란 얘기예요.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산의 제후들이 모였는데 백옥 같은 옥백 같은 조곡물을 가지고 온 나라가 만국에 이르렀다고 한다. 7년 한이 이시마나 7년 한때 하는 뭐예요? 가뭄이에요. 아, 비가 9년 동안 내려도 이렇게 됐어요. 7년 동안 가뭄이 이심 매우 깊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련할 때 살자가 무슨 살했지? 살인하다, 죽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흉년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7년 하는요, 은나라 탕임금 시절이에요. 탕임금 시절에 자 이심하나 살련이 되려 하면 흉년이 매우 심하면 상림도 육사책에 수천리 대우할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7년 동안 가뭄이 매우 깊었으나 임금이 상림에서 몸소 기도를 드리자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은나라 탕임금 시절에는. 그러나 흉년이 되려고 한다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되려고 한다면 상림도 육사책이라고 하는 말은요. 탕 임금이 상림에서 비를 빌 적에 6가지 일을 들어 스스로 책임을 물었다. 내가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징세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 노역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 그 다음에 관리들과 내가 너무 사치를 부렸어. 그 다음에 신하들이 시기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 뇌물 받는 것도 막지를 못했어. 모함도 내가 다 듣고서나 막지를 못했어. 내가 잘못이야 라고 임금이 자기 잘못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니까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너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비를 내려가지고 가뭄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하나의 같은 고사예요. 같은 고사인데 문제는 이렇게 한들 살년이 되려고 한다면 흉년이 되려고 한다면 비가 내리겠는가? 비가 안 내린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더라도 왕이 치수를 잘하면 제후가 백옥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잘 되고 가뭄이 들어서 임금이 몸소 기도하고 반성을 해도 흉년이 되려고 한다면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린다. 자, 물과 가뭄이라고 하는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한쪽은 풍년이 되는 거고 한쪽은 흉년이 되는 게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줄은 뭐뭐라면 뭐뭐이고 뭐뭐하려면 뭐뭐이다라서 대꾸의 방식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날의 천재지변 사책에 실렸으니 범연이 지나보고 등한히 헤였더니 인상식이 이 말씀은 오늘날 해옥하나 아무리 헤어봐도 이 시절에 비하겠는가? 내 날의 옛날에 천재지변이 역사책에 실려 있으니 범연이 대충 꼼꼼하지 않게 소홀히 조심하지 않고 지나보고 대충 지나보고 등한시했어. 관심 없이 생각하였더니 해다라고 하니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심 없이 지냈더니
인상식 이 말씀은 오늘날 해옥하나 인상식이에요. 사람이 서로 먹었대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이 말씀, 에이 설마 그랬겠어? 혹자는 의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심하였으나 어떻게 기록을 봤어. 기록을 보니까 옛날 역사책을 보니까 천재지변이 심해. 천재지변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잡아먹었다.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에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의심했었는데 뭐였어요? 풀어졌어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와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헤아려도 생각해봐도 지금에 비하겠는가? 지금이 더 심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보다도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덜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병이 아닌 병어를 앓고 두문불출 앉았으니 시선은 때를 알아 춘향조차 길게 한다. 병이 아닌 병을 앓고 두문불출 문 밖을 나가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으니 시서라고 하는 건 시기, 때를 알아 봄 햇살조차 길게 늘어지는구나.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뭐가 된 거야? 봄이 된 거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봐도 살아날 길이 전혀 없네. 왜 살아날 길이 없죠? 봄이 됐는데 봄은요 춘궁기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걸 갖고 겨울을 나요.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을 나도 봄이 되면은 춘궁기라고 해가지고 곡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노문에다가 이제는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뭐합니까? 가을에 수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에는요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춘궁기 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쌀을 빌려주죠. 일단 먹으라고. 그러한 다음에 언제? 가을에 추수하면 그때 걷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환곡이라고 하죠. 환곡 내지는 환세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춘향이 너무 길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을에 추수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겨울에 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가 뭐야. 사람들이 서로가 먹고 잡아먹는 상황인데 그런데 봄이 됐으니 그 춘궁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작가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살아날 길이 전혀 없다. 이 가난과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다. 백척간두, 누란지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한 이 장부여 강계는 어디 갔는가. 진매한 삼척경을 강인하여 빼어잡고 태산 제일봉에 천천히 시어올라 천하를 빅목하며 탄식하고 영락하니 12제국 동일후에 우리 조선 편소하다. 실시한 이 장부여 할 때 장부는요 이 세상 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너의 강계 기계는 어디로 갔느냐. 뭐야? 진매할 때 진이야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가 쌓인 삼척검 칼을 들고 강인하여 참고 빼어잡고 참고 참다가 빼어잡고 버티고 버티다가 칼을 뽑아 참고 참다가 뽑아서 결심을 하고 태산 제일봉 높디 높은 산에 천천히 올라가서 천하를 빅목하며 탄식하고 영락하니 12제국 동일후에 우리 조선 편소하다. 자, 천하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눈을 돌려서 바라보며 빅목이라고 하는 건요. 눈을 돌려서 바라보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탄식은 뭔 소리인지 알 거고 영약하니 영약하다라고 하는 건요. 대강 이렇게 헤아리다는 거예요. 대강 살펴보다. 쭉 전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밑에를 쫙 눈을 돌려서 대강 살펴보니 이런 뜻이에요. 즉
천하를 내려다보며 탄식하고 헤아리니 12제국 동일후에 우리 조선 편수하다. 12제국이라는 건 12개의 제국이 되겠죠. 나라가 되겠죠. 12개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12개의 나라는 중국에 있는 중국 전국시대에 있는 그 12개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동쪽에 동일후 동쪽에 있는 우리 조선이 편소 한쪽에서 매우 좁고 작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제국은 동방에 있는 12개의 나라, 동쪽에 있는 우리 조선이 좁고 작구나. 이렇게 좁고 작은 이 나라에서 왜 이 난리야. 지리도 조커니와 예의지방 이로다. 지리라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에요. 이때 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도 많고 강도 있고 옆에 바다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의지방이라는 건 동방 예의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자작하니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떠들썩하니 대국 중국이 부러워하겠는가? 중국이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좁고 작아. 그러나 지리적 특성이 매우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예의범절도 좋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중에 8도 중에 하남삼은 하삼남 바람이 뜨거웠다. 하삼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아래쪽에 있는 3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더욱 좋다. 이거는 뭐예요? 누락된 부분이에요. 이게 필사본이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요. 물산도 좋거니와 사계절 사치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풍요롭고 여유있고 살기가 매우 좋은 나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53주 호남도의 장흥은 해읍이라. 이제는 어디 나옵니까? 점점 장흥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까지 나온 거예요. 53주 호남에 있는 53개 호남에 53개의 주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장흥은 해읍이야. 해읍이라고 하는 건 바닷가 근처에 있는 마을이야. 그러니 땅도 크거니와 산의 진미를 갖추고 있어. 한마디로 뭐예요? 산과 바다에 있는 온갖 산물들이 다 있어. 맛도 좋고 음식도 좋고 그래서 임금한테 올리는 진상품들도 많아. 그 장흥을 옛날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관산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산읍이 생긴 후에 낙토, 행복한 마을, 즐거운 마을, 좋은 마을이라고 유명하더니 뭐뭐가 비색하고 시운이 만극하여 연치 대살년 갈수록 참혹하다. 자, 비색하다라고 하는 거는 운수가 꽉 막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시세가 세월이 엉망진창이야.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야. 한마디로 시절이 막혀 있고 시운이 만극하야. 너무너무 슬퍼. 연치 대살년에 연치 대살년. 대살년이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해가 되겠죠? 연이은 큰 흉년에 갈수록 비참하고 끔찍하다. 원래는 한반도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중국에서도 부러워했고 공자는 거기 가서 살고 싶다라고 그랬어. 그 중에서도 하삼남 아랫지방에 3개의 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더욱더 살기 좋은 곳이야. 그 살기 좋은 곳에서 더더군다나 장흥은 정말 산의 진미가 가득한 곳이야. 어때요? 점점 집약되고 있죠. 좁아지게. 그래서 낙토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매우 베리매니 마치하게 유명했어. 그런데 시절이 막혀있고 흉년이 됐네. 시운이 만극해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세상이 너무 참혹하게 되었구나. 만고의 이런 시절, 만고라는 건 오랜 옛날에 이런 시절 듣기도 처음이요. 예로부터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생내 태어난 이후에 이런 시절 보기도 처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대꾸의 형태죠. 그죠? 대꾸의 형태를 통해서 처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참혹한 시절은 듣도 보도 못했다. 슬프다. 화자의 정서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자의 정서 직접 드러나네요.
사해 창에 온 세상에 있는 창생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 자기 집, 우리 집의 죄악인가? 백성들이 지은 죄야, 그러니까 내 죄인가? 이게 아니라 백성들 탓인가? 위로는 부모 동생이, 아래로는 마누라와 처자식이 한꺼번에 죽게 되니 이 안이 망극한가? 원래 망극하다라는 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은혜가 망극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 이러진 않겠죠? 뭐 애통망극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애통망극하다 그러면 그지없을 만큼 애통하다,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자, 처음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써요? 대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죄악인가 망극한가 이건 어때요? 이거는 서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도 있고요. 서리법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전에 지낸 흉년 역력히 헤어보니, 증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과거에 지나간 흉년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되돌아보니 을해년, 병자년, 흉년, 계사년, 갑오년, 흉년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흉년들을 다 떠올려 본 거예요. 그때 참혹하죠. 그때만큼 참혹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참혹하다고 하지만은 이대지 이처럼 이토록 매우 심하겠는가? 지금이 더 심해. 그래서 과거에 을해병자 흉년, 계사갑오 흉년과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대비를 통해서 지금의 흉년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부각,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먹인 따위 곳곳이 남아있고 조련한 모식갱이 흉년은 진국도 있거니와 이속도 넉넉하니 진제들 없을런가. 그나문 허다 흉년 무수히 경력하니 천만고 이래로 이 시절이 처음이라. 무슨 소리야?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땅, 먹게 된 땅, 그나마 어찌해서 거둔 어떤 소출하는 거, 이런 땅이 곳곳이 조금씩 남아있고 조련한, 어때? 넓진 않지만은 만만한, 그래도 조금 허물어가지고서나 산땀을 불나가지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땅들도 있지만 조금 버틸만한 땅, 그런 땅이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흉년인데 이건 독흉년, 홀로 된 흉년, 풍년이 된 해에 한 지방만 또는 한 사람만 농사가 안 되는 흉년, 그런 곳도 있거니와 그런 계곡도 있거니와. 오케이? 그러니까는 온 나라가 다 흉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흉년이야? 그렇지는 않거든. 어느 마을은 주변은 멀쩡하고 고기만 망한데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 어쨌거나 간에 그럴 땐 어때요? 옆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어때? 도와주면은 조금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속이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이라든가 곡식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넉넉하니 진제들 없을런가. 구일에 쓰기 위한 재물 같은 거 있겠지. 정부에서 조금 걷어놓은 세금이라든가 물건들 있겠지. 없겠어? 아마 있을 거야. 그 나머지 허다 흉년 무수히 지내니 해본 경험이 있잖아. 앞에서 흉년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을 비축해뒀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이 얼마인지를 빨리 계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지역별로 이제는 나눠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도와주면 될 거야. 지금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네. 왜? 천만고 이래로 이렇게까지 흉년인 경우, 지금 무슨 소리예요? 독흉년이 아니라 에브리바디 올 흉년이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몰락한 지방도 있지만 주변에는 좀 괜찮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씩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이 임계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을해수 병진한, 을해년의 홍수와 병진년의 가뭄은 세 발의 피야. 택도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유년, 무술년, 계유년, 무술년, 농형. 농형은 농사예요. 그때의 농사, 흉년을 면하도록 타일렀어요. 면흉이니까 흉년을 면하도록 타이르다라는 거냐. 자, 열심히 하자. 독려한 거야. 자, 계유년 때 흉년이 들었어. 아니야, 농사 짓자. 농사 짓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으쌰. 무술년에 흉년 들었을 때 해봐. 지난번에도 우리 어쨌든 버텼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버틸 수 있어. 으쌰. 그때야. 그래가지고 어찌해서 풍년이 들었어. 그리고 별도로 헛되이 사용하는 비용이 없었어. 어떻게든 허리띠 조르고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주고 우리 집에 사람이 다 죽었어. 남자들이 죽었단 말이야. 그럼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버텼는데 조정대의하여 탑전에 정탈하고 각도에 행간하여 양전으로 장난하니 기해년 경자는을 난리로 지내어다. 자, 요 대목은요. 해석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헷갈려요. 조정에서 대의했대요. 대의하다라고 하는데 의다가 토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회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크게 회의를 했어. 어떻게 하면 이 대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그나마 나름대로 풍족하진 않더라도 흉년이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탑전이라고 하는 거냐? 이건 임금이에요. 임금의 정탈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결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임금의 결제를 얻어가지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각 도에다가 공문을 하달했어요. 여기까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지. 어쨌든 해결하려고 했지. 그런데 지방관리들이 양전, 밭전자죠. 밭을 계량을 해요. 측량을 해요. 즉 조정에서는 명령을 하달하면서 야 그래도 어떻게 수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눠가지고 수확이 있는 곳은 얼마가 수확이 가능하고 없는 곳은 얼마가 피해가 있고 백성들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니네들이 측량을 좀 해봐. 경작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살황이 아니라 상황이죠. 동그라미 칠게요. 자,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를 측량해봐 라고 했는데 이 측량을 하면서 지방관리들이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안 발생했다?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해년과 경자년을 그때 대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난리로 지냈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야. 지방관리가 문제야. 그래서 조정에서는 기근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방관리들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피해보는 건 누구야? 백성들이지. 그 밖에 남은 풍년, 을, 병, 정을 지낸 후에 첩첩이 공사체는 매같이 쌓여있고 골골한 우한 질병 물같이 깊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흉년이 여러 번 있으니 백성들은 어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조정에서 쌀을 빌려 안 빌려?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채야.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양반이라든가 조금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 안 빌려? 빌려. 개인에게 빌리는 게 사채야. 한마디로 공채와 사채라는 빚이에요. 이 빚이 산같이 쌓여있고 뭐뭐같이 직위법이고요. 산 같다니까 과장법이겠죠. 골골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골하다예요. 시름시름 앓는 우한 질병이 물같이 깊었도다. 결국은 뭐예요? 조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대구법과 과장법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생구사 이 백성이 그럭저럭 살아나서 탄하느니 흉년이여 원하나니 일민이라. 자, 십생구사야. 10번 살고 9번 죽어요. 10번 살고 9번 죽는다는 건 뭐야? 10명이 태어나는데 9명이 죽는 것 같은 거야.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서, 그래도 어쨌든 구사니까 한 명은 살았잖아. 그지? 결국 간신히 살아난 이 백성이 그리저리 살아나서 한탄하는 것은 흉년이고 원하는 것은 일민이래. 일민이 뭔데?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조정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영웅을 원한다는 거죠. 대한 양춘 못 보아서. 대한 큰 가뭄 끝에 있는 봄 햇살이에요. 봄볕. 큰 가뭄 끝에 있는 봄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를 못 보고 신의 환갑 만났도다. 신의 환갑이라는 건 신의 년의 대기근을 만났도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임계년, 임자년, 개축년의 이 대기근이 아니라 그 이전 기근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중간중간에 그것보다 지금이 더 심해. 그것보다 지금이 더 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사 1로 장흥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역대 대기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 방식을 본다면요. 화자는요, 과거, 을의 병자의 흉년, 개사가보의 흉년, 이다지 자심할까라고 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와 비교하고 현재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을의 병자만 따로 얘기했는데, 을에는요, 숙종 21년이에요. 이때는요, 큰 가뭄이 연이어들었는데 거센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여름에 서리가 내려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서 보리와 밀이 여물지 않고 파종시기를 놓쳐서 흉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답니다. 병자년요? 병자년은 숙종 22년이에요. 1년 연해, 그러니까 연달아 있는 거예요. 이에 가을에 곡식이 크게 흉년이 들었다. 곡식을 해칠 수 있는 재해는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5만 가지 재해가 다 있었다는 거죠. 바다의 가까운 땅, 한마디로 해변가죠. 해손에 재앙이 있어 작은 개가 전야에 편만하여 어린 싹을 이제는 개가 올라와서 자, 논의 싹들을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자라지도 못할 정도. 이렇게 고금에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 일었다라는 기사가 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지금보다 더 심할까? 이런 거죠. 개사가보 6년. 개사년은요, 숙종 39년이에요. 숙종 39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는 어때요? 이 아픔이 내 몸 같아서 금이와 옥식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령들에게, 자, 백성들을 각별히 힘써서, 자, 어떻게든 살게 해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가보년은요, 숙종 40년이에요. 연달아 또 있네요. 그때는 각 지방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며 특히 제주에는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소와 말을 잡아먹었대요. 소와 말을 잡아먹었으면 다행이게 소와 말이 목이 타서 죽었다고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심할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흉년들, 기근을 나열을 하면서 지금에가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임계탄 본사 첫 번째 장흥의 지역적 특성과 역대 대기근을 나열하면서 지금의 기근을 강조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